그러나 아내는 유가족에게 좀처럼 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보니까 집이 뭐 신혼이라고 얘기했던 그 집 상태가 아니라 거의 뭐 노숙자 환경보다도 못한 그냥 뭐 무슨 빈 사무실 같은 느낌.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는 또 경악을 했죠. 반찬이 아예 없었고 싱크대를 열어보니까 라면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텅 비어있네요, 정말. 윤 씨는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던 걸까요? 그의 모습은 동료들이 이상함을 느낄 만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죽기 한 1-2년 전부터는 조금 정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일단은 사람이 많이 좀 초췌하게 있었어요. 많이 어두웠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면과 물을 사 먹기 위해 3,000원을 빌릴 만큼 돈이 없었고 늘 굶주린 탓에 급격히 체중이 준 겁니다. 친구가 10만 원을 보내자 3,000원을 뺀 돈을 바로 돌려줄 만큼 패 끼친 것을 싫어했다던 윤 씨. 저 10,000원을 빌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찢어진 신발을 신고 회사에 나가야 했고 단전을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내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많이 이제 좀 기피하는 업무들 그런 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로부터도 조금 인정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대기업 연구원으로 15년간 근무해 표창장까지 받았던 그는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어요. 저렇게 받는데 10,000원이 없다니요. 예, 현보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개인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윤씨요? 예, 맞는데요. 제가 아직 3개월치를 안 냈는데 그 크게 지장 없는 건가요? 3개월 일하면 인가가 안 나요. 아, 그래요? 그의 통장을 살펴보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특정인들에게 돈이 송금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친구 측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만 하네요, 이정도면. 네. 대부업체도 있어요, 보니까. 윤 씨가 모아둔 3억과 빌린 돈들을 합하면 7억 원이 넘는데 유족들은 이 돈 모두 이은혜가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그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내 힘들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오빠.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 후 윤 씨는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귀신 헬리콥터요? 저 뭐죠? 돈을 구하러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고 있던 겁니다. 아니, 장기 매매까지 알아봤다고요? 윤 씨는 사망 전날까지도 배고픔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하지만 매달 수십만 원씩 그의 앞으로 보험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장난식으로 제가 좀 장난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자기 형 나 보험 많이 들었어. 나 죽으면 돈 많이 나와.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유족들은 이 모든 게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이 씨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의혹 제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보험 가입 여부. 혼인신고 5개월 만에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아내. 납부 금액만 월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보험사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수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뭐가 제일 이상했어요? 생명보험을 집중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중보험을 3건이나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가입하기 힘들어갖고 계속 실효가 되는 현상들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됐고 마지막 죽은 날도 4시간 뒤에는 보험이 실효가 되는 입장이에요. 네. 실효가 되면은 실효된 이후에 사망을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네. 윤 씨가 사망한 날짜는 2019년 6월 30일. 다음 날인 7월 1일은 보험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숨진 시각은 오후 8시경, 보험 시료 4시간 전이었습니다. 연체돼서 이제 시료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3개월 전에 이제 2개월 거의 후반대 살리고 또 2개월 후반대 살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패턴이. 보험료를 2달 정도 못 내면은 3달째 실효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네네. 의심스러운 점은 윤 씨에게 살해 시도를 할 때마다 생명보험의 효력을 되살렸다는 겁니다. 이야. 실제로 미납된 보험료를 지급한 지 한 달 만에 이 씨는 남편을 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계획된 듯이 뭔가 딱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요. 이 보험 설계를 해줬던 사람은 이은혜가 10대 시절 사귄 전 남자친구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했던 사람이 이분의 전 남자친구였다. 네, 그거 맞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 근무 안 했고 해촉했을 거예요. 나갔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제작진은 취재 중 입수한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생명보험 가입 기간을 55세로 설정하고 8억 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해준 인물. 끝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이 씨는 보험사의 만행을 고발한다며 각종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양심이 있는 겁니까? 보거독 사건과 낚시터에서 일어난 일이 별탈 없이 지나갔기에 마지막 시도가 본인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뭐 자꾸 이제 어디 물놀이 간다 그러지, 놀러 간다 그러지, 해외여행 간다 그러지. 아니 아픈 사람이 그냥 놀러 다니도 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계속 해외여행 가는 것도 되게 이상했었고, 일본도 갔었고, 일본 간다 그랬고, 홍콩 간다 그랬고, 동남아 간다 그랬고. 여행 한 번 가면 돈 수십까지 날라가거든요. 그럼요. 아내가 여행을 가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남편은 더욱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여보세요? 얘기해. 오빠 지금 지금 줘야 되거든? 200만 원? 100만 원 일단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걸 할게.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얘기면 어떡해.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급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그런 급한 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왜냐, 어차피 29일 날이랑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우리 가는 것도 원래는 1인당 비용이거든? 내는 게 다 반반씩 되는 거잖아. 한 명씩 데리고 오면. 내일 아침까지 줄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나머지를 빌릴게. 빌릴 테니까 오빠 지금 월급 있는 거 일단 주고 일요일날 들어온다며 어차피. 지금 160만 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1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냈다고? 방세 내야지.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근데 당장 오늘. 이건 바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당장 오늘인 줄 몰랐잖아. 내지 말고 있으라니까. 죽기 전까지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랑 현수가 얘기하고 있어. 10여 원밖에 없어. 알았어, 끊어. 자동차세랑 가스비 냈어, 도시가스. 알았어, 전화해.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던 이은혜는 그에게 받을 돈이 점점 줄어들어가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이용합니다. 느닷없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친누나에게 카드를 보내달라 했다는 윤 씨. 그쵸, 누님 카드인데 실제 처남이 직접 수령해 간 게 아니라 후배 보낼 테니까 걔한테 줘. 그게 이제 조연수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야. 돈이 필요하다던 동생 대신 카드를 받은 건 내연남이었고 그날 밤 누나의 카드로 560만 원이 결제됩니다. 카드가 긁힌 곳은 충남의 한 주유소였습니다. 지금 급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주유소예요? 어떻게 주유소에서 560만 원이 결제된 걸까? 3년 만에 찾아간 주유소는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560만 원이 주유가 가능해? 아니 그건 할부는 뭐 상관없고 그때 2019년이니까 1,600원 냈다고 봐봐요. 네. 1,600원. 그거는 3,500리터인데. 3,500리터? 네. 3,500리터를 어떻게 넣냐고요. 카드 까는 거지. 뭐 이 여자가 뭐 땅콩
돈 먹었어 뭐 24개월 할부로 이렇게 560만 원 정도 이렇게 카드 따라간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씨의 돈을 노렸던 이은혜와 내연남. 이들에게 윤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공개 수배가 내려진 이후 공범 조현수의 정체도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글이 등장합니다. 2015년 대포차를 판매하던 일당 중 하나였던 그가 운 좋게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스에도 크게 났던 사건이네요. 몇 번의 설득 끝에 글 작성자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현수를 어릴 적부터 봐왔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중학교 때? 그리고 조 씨에 대해 말할 게 남았답니다. 잖아요. 예. 친구로서 네. 좀 어떠세요? 충격스럽죠. 왜요? 너무 돈에 미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안마 시술소 카운터를 보고 있다. 엄마 시술소 카운터. 예,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었습니다. 조 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건 20대 초반부터랍니다. 실제로 그가 운영했던 업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둘이 이제 원래부터 이제 이은혜랑 둘이서 그런 작업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가 이제 사장이었고 그 밑에 이은혜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계획을 오래전서부터 짰었던 거죠. 이야. 내연 관계를 넘어 범죄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윤 씨 사망 이후에도 그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공개 수배로 얼굴이 알려진 뒤에도 태연하게 여행을 즐겼는데요. 야,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에도 여행을 다니던 둘. 이때 쓴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죠. 이은혜가 주인 조 씨가 시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본인을 시종이라 칭한 조현수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고 주인 이은혜는 힘들 때 옆에 있어줘 고맙다는 글을 남깁니다. 조 씨뿐 아니라 그녀의 곁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옛 애인부터 전 남편 그리고 피해자 윤 씨까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이은혜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젊음 또 뭐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어떤 그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마치 그 독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게 결혼이라는 그렇죠. 거미줄이네요. 네, 일단 거기에서 한번 딱 걸려들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허우적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 실패하게 되면 그 거미줄을 걷어들이고 또 딴 곳에 가서 거미줄을 치는 거죠. 마치 먹잇감을 찾듯이 본인의 말을 따라줄 남자를 물색한다는 겁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인생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결혼은 사업에 불과한 도구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윤 씨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둘만의 사진.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뭐라고 쓴 거죠? 넌 벗어날 수 없어? 넌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벌써 이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계속 의존적 성향을 이게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여기 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장난 비슷하게 하지만 어쨌든 주연, 각본, 그러니까 이 그림과 계획을 이은혜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게 보험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이은혜의 시나리오는 한 사람의 마음을 좀먹게 했습니다. 윤 씨가 일기처럼 남겼던 글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은혜와 조현수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곧이어 이은혜도 수갑을 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취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윤 씨의 누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심경 글을 올립니다.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던 두 공범에게 분노를, 동생에게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